자, 일단 지방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모든 지역들이 규제 지역이 해제됐습니다. 규제 지역이 해제됐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 세종만 투기 지역 해제가 됐을 뿐. 여기 밑에 나오죠? 이 밑에 투기 지역 해제가 됐을 뿐. 그 투기 과열지구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는 해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의 지역들이 해제가 됐잖아요. 자, 해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것들이 어저께 아마 단톡방에서 오래간만에 좀 활성화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또 밑에 보게 되면은 일단 투기 지역 해제, 투기 과열지구 해제를 보게 되면은 세종 지역을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를 해제를 했을 뿐 조정 지역 해제는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해제를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연수남동하고 서구 자, 이렇게만 해제를 했죠. 결국 조정 지역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무조건 세종을 제외하고는 다 해제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면 이제 지방장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두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겠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자 이런 지역들만 해제가 되고 나머지 지역들은 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일단 정부는 절대 떨어뜨릴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확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는 절대 떨어뜨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번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예전하고 좀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느냐. 일단 해제해 주는 데 있어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 지역을 한 섹터로 묶고요. 지방권을 한 섹터로 묶는다라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 수도권 지역이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 그런데 지방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좋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더 심하게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불안한 곳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지방장이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흔히 말하는 이 경제 상황, 부동산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은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이 높은 얘네들은 가만히 놔두고 지방장을 건드려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저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워가 현재로서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보게 되면은 파이어님 취득세가 풀려야 할 텐데 팔고 싶은 매물만 늘고 실거래는 크게 안 생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실거래가 크게 안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 결국 정부도 지금 현재 규제 완화를 했던 부분은요.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 기사를 보면서 미국 금리 인상을 보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정부도 알고 있었던 것이겠구나. 그런 상황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완화라고 하는 것들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취득세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번 장에서 처음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취득세 완화는 쉽게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취득세 완화를 요구하시는 그 집단이 어딜까요? 실수요자일까요? 아니면 투자자일까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이지 사실상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요자면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안 사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안 사면 그만이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는 투자자들로 인해서 시장이 달아오르는 것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서울 수도권을 규제를 완화를 안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취득세 완화로 간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정부가 취득세 완화를 통해서 취득세 완화를 원하는 투자자들을 불러들이는 시기가 있어요. 불러들이는 시기가 언제냐면 기본적으로 시장의 침체가 굉장히 오래되고 난 다음에 시장의 침체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도 안 살 것이고요. 실수요자들은 더더욱 심리가 위축되니까 안 사겠죠. 안 사니까 시장 자체가 완전히 죽었다.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실수요자들은 겁이 많아서 움직이지 않을 테니 결국은 투자자들을 불러 모아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침체장이 어느 정도 굉장히 오랜 기간이 이어지게 되면 그때 투자자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취득세 완화라는 대책들을 만들어내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불러들이는 효과를 만들죠. 자, 그것들이 지난 50년간의 부동산 시장의 정책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취득세 완화를 기대하시는 분들의 그 심리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지만 취득세 완화라고 하는 부분을 기대하시는 거는 지금 굉장히 시기상조다. 왜? 지금 서울 수도권 안 풀어준다는 얘기는 투자자들을 못 들어오게 막겠다는 얘기가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 반하는 투자자들한테 풀어줄 만한 원하는 취득세 완화를 해주겠다. 일단은 당분간은 취득세 완화에 대한 바람이라든지 원인을 자꾸 얘기를 하셔봤자 이거는 나만 생각하는 것일 뿐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단 취득세 완화의 가능성이 한 군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취득세 완화 구간은 어디서 발생되냐라고 한다면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지난번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요. 두 가지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겠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나왔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전세 대란이라고 하는 상황이 없었죠. 없었지만 바로 직전에 정부가 전세 대책을 계속 내보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결국 전세 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걸 막기 위한 건데 결국 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서 전세가 상승을 5%로 규제를 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제도권 밖에 있는 투자자들을 지금 투자할 것이 없다면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불러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결국 그러면 임대사업자 제도로 등록하고 있는 소형주택들 이쪽에는 여러분들 바로 투자자들을 불러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을 불러들여야 되는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져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된 취득세 완화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취득세 완화 부분은 지금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취득세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된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거기에 대처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요. 지방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전면 해제가 됐으니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도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두 번째, 금리 인상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좀 그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서는 지금 움직이는 건 좀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다고 해서 아마 많은 전문가들도 비슷한 표현을 쓰실 것 같은데 급격한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어렵다. 급격한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실수요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이제 견뎌낼 수 있는 캐퍼들을 만들어줬죠. 또는 투자자들이 견뎌낼 수 있는 캐퍼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정중동 상태가 조금 들쑥날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형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현재 지방장에서 흐름들이 그동안은 비규제 지역에 입주 물량이 적은 곳 이런 쪽으로 갔다면 당분간은 비규제 지역의 입주 물량이 적은 곳,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어저께 보니까 뭐 강원도가 그러면 좀 안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당분간은 그래서 잠깐 주춤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다른 곳들을 아마 비교 분석을 하실 거다. 예를 들면 뭐 인구가 많은 특례시는 창원은 어떤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입주 물량은 어떤지 이렇게 비교 분석하실 거고요. 또 다른 지역도 보실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지금 잠깐 초반에는 원래 비규제 지역에서 인기가 있었던 그 지역에서의 생각이 좀 떨어져 나왔던 것들을 다시 합쳐놓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이었던 곳이 그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 이런 부분은 좀 단기간일 것 같고요. 저는 결국엔 나중에는 합쳐서 어차피 다 비규제 지역이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어떤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보면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입주 물량 부족이라든지 뭐 거기 호재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함께 섞어놓고 생각하게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다. 그러면은 약간 시차가 발생을 하겠죠. 결국에는 여러분들 지방조정 대상 지역 전면 해제라고 하는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호재는 것 같지만 호재는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 집값 안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그 상황에서 튀어 올라오는 발생되는 호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방지역에 투자할 곳들을 찾기가 상당히 좋으실 거다. 어차피 지금 현재 지방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은 거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사실상 오늘 원래 준비했던 기사가 갑자기 최근 한 주가 일주 동안에 깡통 전세와 관련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깡통 전세와 관련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서 그 깡통 전세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그렇게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1차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깡통 전세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 문제가 발생된 곳이죠.
근데 발생되지 않을 만한 곳들은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기타 안정적인 상황들을 찾으면은 오히려 투자하기가 되게 좋은 곳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방장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한두 가지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방장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또 이제 좀 많이 갈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경기도 지역. 자,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왼쪽 편에 보이시는 신문기사를 보게 되면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실 거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릴 때는 아무래도 그냥 가장 일반적인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같은 곳들은 아무래도 외곽 지역이고 움직임이 늦게 일어나는 곳들이니까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투자 포인트로는 그렇게 좋은 측면이 아니다. 왜 상승 후반부에는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들이 먼저 오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오르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가장 큰 낙폭을 보이는 곳. 얼마 전까지도 가장 낙폭을 좀 많이 보인 곳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조금 일반적으로는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또 투자할 곳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그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죠. 제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아주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서 틈새를 찾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제 눈에 보이는 그 5개 지역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평택하고 양주죠. 자, 왜 그러냐면 평택하고 양주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평택은 지난 10여 년간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택이 흔히 말하는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한테 호재로서 알려졌던 호재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많은 그 호재들이 등장했던 게 아마 한 10여 년 전부터였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곳이죠. 자, 이 좋아지고 있는 곳들의 호재, 결국에는 지금 당장 분위기가 안 좋다, 또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가격이 떨어졌을 때 누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어떤 수요가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평택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기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양주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양주는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왜? 양주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러지 않아도 예전보다 굉장히 좋아진 곳, 뭐 양주 신도시라고 부르면서 되게 좋아진 곳이면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그 물량들이 어느 단기간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매매가라든지 또는 전세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그거는 단기적인 요인이지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양주라고 하는 곳에 결국에는 교통망이 진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입주 물량은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랬을 때 저평가될 수 있는 물건들을 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양주라고 하는 곳들을 그냥 싸잡아서 매도할 만한 곳은 아니지 않느냐. 뭐 그렇게 따지게 되면 파주도 마찬가지겠죠. GTX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연결되는 곳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은 일반적인 논조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들을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또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판단을 했었을 때는 이런 곳에서도 분명히 기회는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더더구나 길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은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이에요. 자,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